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어제 그리고 엊그제까지 이렇게 HRD 코리아 2060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온라인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벼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 실제로 저희 뭐 어떤 작은 기업, 큰 기업 여러 기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SAP의 전략만을 얘기하면 조금 국소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오늘 주제는 제가 디지털 컬처를 통한 조직 성장 전략이라는 걸 들고 왔습니다. HRD 전략은 아마 저 이후에 여러 강사님들께서 또 실사례를 들어서 보여주실 테고 저는 인트로 세션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각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그 측면에 포커싱을 했습니다. 저는 SAP 코리아의 기업문화 총괄이고요. 최고문화 전문가로 기업문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있던 삼성에서는 그 교육을 또 HRD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의 인사혁신처라든가 국가인재개발원 쪽에 들어가서 많은 어떤 정책적인 과정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드리기도 했고요. 많은 사기업들 함께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SAP에서 왜 제가 나와서 이 첫 시간을 맞느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SAP에 대한 소개 아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0년도 브랜드 순위로 글로벌 18위고요. 저희는 IT 기업으로 B2B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고 독일 기업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기업 문화 혹은 HRD 전략과 맞물려서 들어왔냐면 저희 SAP는요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 이미 수평적 코칭이나 어디서든 근무하는 그런 모바일 데스크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신 그런 재택근무에 대해서 각 팀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파일럿 테스트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들이 가능하고 어떤 팀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미리 파악을 해놓은 상태라 최근 코비드 상황에 맞물려서 쉽게 솔루션들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요즘 뭐 평가 1년에 2번 하는 평가가 아닌 SAP 톡이라고 하는 365일 24시간 피드백을 통한 그런 평가 체제를 완성을 시켰고요. 2020년 7월 22일에는 어디서든 근무 가능한 원격 근무 환경인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주요한 근무 형태로 이렇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 SAP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 어떤 고립된 환경의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업무 환경을 제시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로 BHCI라는 지수를 2009년부터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의 행복 지수, 네, 어떤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들을 측정함으로써 이것이 매년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비재무적인 지표 중에서 정말로 뭐 9천만 유로에서 1천만 유로까지 9천만에서 1억 유로까지 영업이익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수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점수들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74점에서 한 79점 정도까지 현재 상승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AP의 전체적인 제도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오늘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힌트를 드릴 건데요. 작년에 SAP의 그 전 인사총괄이었던 슈테판 리즈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분짜리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제가 어떤 식의 HR을 주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 old days of HR are over. We need to revolutionize. And the best people who can do that are HR punks. HR punk means disruption, means I do not conform, means innovation and challenging the status quo.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chatbot, predictive analytics.
we need to create and deliver a very positive end consumer experience. It needs to be intuitive. It needs to be simple. And last but not least, it needs to be fun.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HR 전반적으로 어떻게 직원들을 또 이 디지털 환경에 잘 녹아들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에서는 사실 그 마인드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가져가고요. 이 동화 아시겠죠? 해와 바람의 싸움입니다.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기느냐. 실제 SAP는 조직문화 지수 상승이 1점도 사실 올리기 힘든 포인트인데 2016년도부터 55점에서 70점까지 올라갔고요. 아마 2020년에는 약 79점까지 오르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수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 블라인드에서 얘기했던 그 행복한 기업에 대해서 4,200개의 회사가 블라인드에서 조사를 했어요. 블라인드 아시겠지만 익명 앱이죠. 폐쇄성이 강조된 그런 앱에서 오히려 투명성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SAP 코리아가 탑 9에 진출을 했었고요. 올해도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 전략 때문에 이 스트래티지 쪽을 들으실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2021년 전략을 세운다던가 혹은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사실 2030년까지도 이미 예상하시는 그런 회사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하지만 현재 뭐 작년에 이 팬데믹 사태를 예측한 혹은 전략에 집어넣은 어떤 회사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정말로 우리가 아주 잘 자연스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예측보다는 현재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을 거시적으로 봐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리더십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요.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가장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2021년 전략을 세우실 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현실을 거시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많은 얘기들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디지털 관점에서 이 조직 성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에서 우리 디지털 컬처,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디지털에 대한 느낌들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였냐면 질병관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초반에 코비드 초기에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대학생이 앱을 하나 개발했어요. 어떤 앱이었냐면 지도상에 확진자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앱이었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개발과 자율적인 확산을 이끌고 왔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마스크 수량 부족 사태가 펼쳐지니까 마스크는 정부가 공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에 하던 대로 주 5일제를 도입을 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앱이 하나 또 개발됐습니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앱이 하나 개발해서 어제도 제가 TV 속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각 이제 약국에서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었고요. 결국은 정부가 하던 일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보고서로 잘 정리해 놓았고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됐고 주 5일제라는 우리 잘 아는 익숙한 제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실제로는 이 업무, 일상적인 업무에서 기술이라는 앱이 접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 관점으로서의 마인드셋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확산도 그리고 개발, 자율적인 개발도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디지털 컬처를 제가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광고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아마 배달의 민족 이런 말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10월 달이었어요. 한 쌍둥이 자매가 한국과 미국에서 눈물의 언택트 상봉을 했다고 떠들썩하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약간 데자뷰, 어디서 봤던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요 1983년에 이거 굉장히 익숙한 화면 아닙니까?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KBS가요 그 이산가족 찾기를 1983년 재밌는 얘기로 하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본이
우리나라의 직지신경인쇄본보다 뭐 78년 늦었다. 뭐 이런 얘기처럼 실제로 이 줌에 갖고 있는 분할 화면이요. 2011년에 개발을 해서요. 2013년에 상용화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1983년에 이미 이렇게 벌어졌고요. 이 분할화면 뿐만이 아니라 이때가 이제 6월 한 30일 정도 됐는데 11월 달에는 글로벌을 연결해서 화상통화까지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디지털 민족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하고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나 하고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디지털 컬처 하면 사실 그 예술 분야에서 많이 쓰이던 단어였어요. 뭐 꽃의 사진이나 그림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디지털 기술,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아트와 융합시킨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디지털 컬처라고 불렀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서 비즈니스와 결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런 단어들, 재택근무, 원격 환경, 화상회의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요즘 그 어떤 신문을 보면요. 많은 기업들이 이 재택근무라는 것에 굉장히 포커싱 돼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려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재택근무를 1995년에 폭발적으로 도입한 회사가 있어요. 글로벌 IBM입니다. 1995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약 원격 근무자가 40%까지 맥스를 찍고 많이 줄어들었죠. 2017년 5월 달에요. 이 IBM은 재택근무를 전격적으로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거점 오피스로 전환을 하죠. 자, 여기서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통이나 협업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95년만 하더라도 IBM이 세계 1위였죠. 지금은 IT 업계 6, 7위 정도 되지만 한때 그 많은 승승장구하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반납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근데 왜 IBM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포기하고 원격 거점 근무로 옮겼는데 우리는 이 거점 근무, 재택근무만을 고민하는지 이런 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재무 총괄 책임자입니다. CFO가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매출액이 변하지 않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린 IT 회사잖아.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잖아. 우리 그러면 최소한 어떤 포지션만큼은 재택근무자로 분리를 해서 사무실 비용 없애고 미국 내 왔다 갔다 하는 항공편 없애고 이런 걸로 원가 절감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게 큰 성공 사례가 돼요. 뭐 470만 평이 그중에 260만 평만 남겨둔다든지 매각을 통해서만 2조 이상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현재 6개 거점 지역으로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30일 내에 네가 원하는 지역이 아닌 회사가 정해지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써먹기는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방 솔루션으로서는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 집에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의 업무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그 솔루션은 아니라는 거죠. 이 표에도 보시다시피 현재 유연근무, 유연근무가 고민이 돼야 원격근무를 고민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원격근무의 수십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요 재택근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택만을 먼저 한다? 원격근무 환경도 안 돼 있는데 유연근무제가 자리 잡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재택을 했다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기반적인 것들을 만들어야겠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SAP에서는 현재 디지털 컬처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적인 환경적인 것을 표현하는 모바일 워크플레이스와 이걸 이용하는 마인드셋이 갖춰진 직원들을 합쳐서 우리는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라는 근무 형태를 만들어냈고요. 이건 단순히 집에서 근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바탕에 깔아 놓을 테니 집이 돼도 괜찮고 카페가 돼도 괜찮고 사무실에 나와도 괜찮은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장님한테 저희 재택근무 도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왜라는 얘기를 먼저 듣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장님한테 가셔서요.
우리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접근법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했는데 어떤 직원이 그래. 아, 그게 무슨 재택근무야. 알고 봤더니 제가 그랬어요. 3일은 회사에 나오세요. 네. 아니 도대체 재택근무 자율성이 좀 추가돼야 되는데 3일을 회사에 나오고 이틀은 집에서 일하고 이게 무슨 재택근무입니까? 하고 불만을 표출하게 되죠. 마인드셋이 안 잡힌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근무하세요. 와, 대박이랍니다. 왜 그러죠? 주 4일째 어때요? 이랬더니 10시간 괜찮답니다. 이런 어떤 제도들이 도입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이런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최근 그 10월 4일 날, 네, 뉴스네요. 재택근무로 통화 안 되는 공무원이 많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의 전화기에서 핸드폰으로 착신형 전환을 해놓고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개인 번호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안 한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민원인이야. 악성 민원인. 힘들죠. 네. 그래서 착신 전환 못 하겠다고 심지어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지금 재택근무 중이라 연결이 안 됩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인드가 아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은 너무 간단합니다. 특히나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율별로 재택근무 20, 30% 이런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팀마다 뭐 법인폰을 마련해 놓는다든가 뭐 어떤 공용 폰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서포트마저도 제도는 만들고 서포트가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컬처는요, 아마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셋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 환경적인 요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지?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떤 테크니컬 서포트를 받을 것이며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퍼포먼스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를 고민했고요. 이건 전 영역에서 걸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고객 관점, 뭐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측면, 그리고 직원 관점, 인플루어 엔게이지먼트 관점,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딜리버리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온라인 경험을 해서 소통과 협업을 극대화시킨 상태로 정말로 우리의 목표인 퍼포먼스를 구축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SAP는 다양한 이런 어셋 툴들을 먼저 구비를 했고요. 뭐 예를 들면 비디오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팀즈, 줌, 스카이프 이거 여러분들 오늘 시간 있으시면 한 번쯤 다 들어가 보세요. 이거 트라이얼 버전 해갖고 하나하나 다 해보셔도요. 2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요즘 특히나 디지털 강의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앱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시면서 온갖 프로그램들은 나열을 하시던데 오늘 여기에 나온 그 프로그램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회사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디오 에디팅이나 퍼블리싱은 뭐 파우툰 우리 초등학교 아들도 하더라고요. 그 4컷, 8컷 만화를 동영상으로 쉽게 엮는 프로그램이고 저도 해봤더니 한 30분이면 한 편의 멋진 그 동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20초, 30초 내외의 동영상을 이메일에 첨부를 시켜서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은 뮤랄, 온라인에서 이제 포스트잇 붙이는 그리고 화이트보드 자유롭게 그림 그리실 수 있고 캐치마인드 요즘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퀴즈, 멘티미터 활용해서 하고 카웃도 뭐 UI는 전 멘티미터가 좋습니다만 뭐 웹도 스웨이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규모별로 나눠주셔야 돼요. 저희는 300명 이하에서는 팀즈고요. 500명 이하에서는 줌, 그리고 스카이프 라지 컨퍼런스. 최근에 그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팀즈 라이브 이벤트라고. 뭐 사용료는 좀 들지만 사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리고 뭐 IBS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녹화 방송하시고요. 실제로 채팅 같은 것들이 라이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채팅만 살리는 기능이죠. 근데 라이브성이 굉장히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이라는 생각 거의 안 들고요. 유튜브도 요즘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공지를 했을 때 직원들이 헷갈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프로그램별로 이쪽 끝에 있는 거는 그 프로그램 설명이고요. 이런 건 맵을 따라서
팀즈로 갔다가 워크숍이 뭐 인터랙티브가 필요하니 예스 뭐 줌으로 가라. 이렇게 간단한 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술 환경적으로 우리가 구축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1시간씩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안 맞으시면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해서 충분히 와서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 구축해 놓으신 회사가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HRD라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에듀테크 뭐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만요. 시급성을 가진 학습의 제공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히 유튜브 보고 그 프로그램 배우세요가 아니죠.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직원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HRD로서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툴이라는 것 자체가요. 참여하는 사람 100%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효율성이 나타납니다. 한 명 못하는 사람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정말로 퍼포먼스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툴은 모든 사람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HRD에서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에자일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에자일 워크플레이스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적인 포지션이다. 이게 구축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52시간 뭐 재택근무, 거점 오피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하지만 구축을 먼저 해놓으시는 게 급선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능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핸드폰을 활용해서 소셜 네트워크까지 활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에자일 워크플레이스의 기능, 어떤 기술적인 환경을 구현했다는 것 자체는요, 핸드폰의 기능을 잘 아는 사람의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소셜 네트워크까지 이용할 수 있는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에자일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이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직원들의 마인드셋입니다. SAP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2월 25일 우리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SAP 코리아의 임원진들은 원격 회의를 통해서 선제적인 재택근무를 공지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직원들은 받아봤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열고 근무를 시작하셨죠. 로열티도 늘어나고요. 안전성에 대한 욕구까지도 충족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한 회사도 있고 저희처럼 IT 회사들은 또 손쉽게 선제적인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4월달, 8월달 두 번의 그 직원 인플로이 EX 서베이를 통해서요. 이 퀄트릭스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인드셋 얘기를 하는데 왜 설문을 보여주세요? 마인드셋이 나눠집니다. SAP는 재택근무 경험이 아주 많은 A그룹이 있었고요. 재택근무가 처음인 B그룹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그룹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전사적인 재택근무 공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53.3%만이 집에서 계시고요. 30%는 회사에 하루 이틀 정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3일 이상 나오신 분이 16.6%. 그리고요. 재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95%가 전사적 재택 공지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B그룹이 더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나자마자 A그룹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연차 휴가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아니 파트너님 재택근무인데 뭐 급한 일 있으세요? 휴가를 쓰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간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냈어요. 자, 여기에 차이점을 느껴주세요. B그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재택근무니까 뭐 낮에 일 못하면 어때? 밤에 하면 되지. 이런 반응입니다. 자,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요. 장소가 바뀔 뿐이지 나머지 규칙은 전혀 관계없이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관념이 깨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시간관념이 깨진 프리랜서죠. 그래서 결국은요. B그룹에선 연차가 하나도 발생을 안 해요. 휴가가. A그룹은 지속적으로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포인트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시간 관리가 깨져서
2시간씩 3차례나 도수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직원이 잘못한 걸까요? 제 생각엔 직원들의 마인드셋을 컨트롤하지 못한 어떤 경영진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확히 알려줘야죠. 근데 이건 잘 알 수 있는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택근무 처음인 B그룹에서는 막 아우성이에요. 그냥 최적화하기 힘든 업무 환경,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파보면요, 집에 있는 그 광랜이요, 제일 기본으로 들어와서 속도가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요. 뭐 장비 문제, 듀얼 모니터 놔주세요.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 환경적인 단점을 얘기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A그룹 재택근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뭐 애들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돼서 제 업무 시간에 좀 방해를 받아서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6시만 끝날 일이 9시까지 가네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실제로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상회의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그 업무적인 단점들을 얘기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 처음에는 요즘에 이제 팬데믹이 오시고 나서는 B그룹 같은 단점을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 한 번 더 오잖아요? 아니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A그룹에서 느꼈던 그 단점들을 경험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경험 있는 조직이 유리하고 이런 재택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도요,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 속에 올바른 마인드셋이 장착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족도와 효율성 측면이 또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만족도 굉장히 높아요. 89, 84. 효율성도 93. 뭐 장비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77인데 자, 여기서 50대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50대 남성층의 만족도가요, 무려 54.5%까지 쭉 하락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십니다. 내 팀원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일은 잘하고 있나? 근데 막상 이분들이 일을 해보니까 스스로는 효율성이 나왔어요. 93.9%. 심지어 30, 40대 87, 88보다 더 높은 수치로 50대 분들이 효율성을 스스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리더십 본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평소에 우리가 하던 일대로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언택트 현실, 이 현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 신뢰의 문제를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업무의 투명성으로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자, 요때 요 설문을 바탕으로 4월달 설문이었는데요. SAP 코리아 CEO는 이제 애자일 워크플레이스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만족도 리더십의 문제라면 우리 직원들이 효율성이 나오는 만큼 보다 폭발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꼭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주요한 근무 형태로 가고자 하는 제도적인 주요한 근무 형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확진자 많이 늘고 오늘도 300명대인데 SAP는 따로 공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자일 워크플레이스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8월달 설문입니다. 9월달에 정리가 됐는데 아주 최신 정보예요. 자발적인 출근율, 이거 A그룹인데요. 53.3% 했던 분들이 자발적인 출근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또 왜 회사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회사가 업무 집중하기에 좋은 환경이래요. 그리고 소통하기에도 훨씬 빠르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라도 자발적인 출근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신뢰 기반의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어떻게 또 전환시켰을까? 리더십층의 마인드셋도 중요하지만 사실 만족도도 엄청 상승을 했거든요. 핵심, 처음에 말씀드린 업무 투명성이란 얘기죠. 제가 이 업무 투명성을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말로만 업무 투명성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재택근무 관리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세요? 자, 저 관리라는 매니지먼트, 우리 100년 전에 하던 그 매니지먼트, 이게 필요한가요? 저는 이런 시각부터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 철저하게 마이크로 매니징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뢰로서 커버가 되는 게 맞거든요. 자,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양식입니다. 재택근무 업무 실적 보고서. 오늘 뭐 할 건데? 오늘 다 했어? 내일 뭐 할 건데? 자,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재택근무하면 논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소설을 쓰고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게 보고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김상무님은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김대리, 그 박 과장은 어디 갔어? 은행 갔나? 알겠어. 최 프로, 그 보고서 얼마 걸려? 3일? 그래, 열심히 해봐. 뭐 지나가다가 또 슬쩍 뒤에서 이제 모니터를 보시면서 일 잘하고 있네. 화면 보니까 내가 시킨 일 하고 있어. 네. 아니 도대체 사모님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대부분 다 잘하는데 한두 명이 놀면 금방 분위기 흐리잖아. 재택근무한다고 또 놀면 이런 거 다 전파되는 거 아니겠어? 실제로 문제는요. 아니 대부분 잘하는데 요거예요. 아니 대부분 잘하는 데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리더만을 위한 보고 문화였어요. 이게 뭘로 변경이 돼야 되냐면 동료까지 포함하는 공유로 전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업무의 투명성 얘기인데요. 보고의 방식에서 공유의 방식으로 되는 게 맞아요. 한 사람을 위한 보고 리포트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궁금하면 이제 오라는 거죠. 나 스케줄도 오픈돼 있고 내 업무도 다 오픈돼 있으니 궁금하면 보고회가 아니고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찾아서 보세요. 저 다 오픈해놨어요. SNS 같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분들 누가 올리라고 올리나요? 아니죠. 나를 투명하게 개방하는 거죠. 이게 업무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협업을 위한 시작인데 그 디지털 컬처 내에서는 원격 환경 하에서는 소통과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어려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보고의 방식에서 공유의 방식, 자발적인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툴들을 도입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보세요. 여기 먼데이, 팀즈, 트렐로, 슬랙, 잔디, 플로우, 뭐 에버노트, 네이버웍스, 카카오웍스 여러분들 이거 다 사용해 보셨나요? HRD라면 제가 지금 이거 하나씩 언급했을 때요. 다 검색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건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관리, 아이디어 공유 세 가지 측면을 각각 커버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디지털 툴이라는 거죠. 이런 툴들이요.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HR 담당자라면요.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해보시고 회사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정을 위한 보고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은 공유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방식, 공유의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자, 디지털 어렵다고 요즘 말들 많이 하세요. 제가 디지털라이제이션 인덱스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20대 높은 거 맞습니다. 주황색은 팀인데요. 팀은 나보다 잘 못하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자, 50대 볼까요? 저 끝에 50대는 팀이 나보다 잘하지만 어느 정도 나도 디지털 커버가 되고 있다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또 이쪽 퍼포먼스 쪽을 보시면 40대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현안에 대한 주체자, 성과 유지를 위한 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자, 그리고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만드는 게 이제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디지털 교육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맡고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익숙함에서 분명히 해결책들이 나타날 거고요. 보시면 오너투프라인 선호도인데 저쪽 끝으로 가실수록 그 소규모, 이쪽으로 오실수록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일수록 업무적인 그런 오프라인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대규모일수록 온라인이 더 좋다고 표현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 행사, 이런 고객 행사들은 특히나 오프라인은 아직까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태까지 제가 마인드셋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교육자로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보다 능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객의 입장. 뭐냐면 아까 우리 앱 개발 자발적으로 됐댔잖아요. 여러분들 뭔가를 만드실 때요.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냥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 세팅. 뭐 유튜브 동영상을 삽입하기도 하고요. 라이브 퀴즈 세팅해 놓죠. 설문형 풀 등록해서 실시간 반응 보고 강제적 발언 뭐 한 명당 무조건 얘기하라고 해서 채팅창에 나열합니다. 그리고 개별 과제 파일 등록하라 그래서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론 운영하세요. 이거요. 이미 10년 전에 나온 겁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저도 HRD 할 때 이런 거 다 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항목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바꿔요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네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직원들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마인드셋을 함양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영역을 콜라보레이션 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경험, 업무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러 직원들이 서서히 스며들 수 있게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어떻게 줄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요.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능동적인 마인드셋. 이거 우리 교육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받긴 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인당 5,000원씩 주고 교육을 해요. 네. 뭐 그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진도율도 파악해야 되고 빨리빨리 쳐내는 교육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SAP에서는 2년, 3년 주기로요. 오프라인 세션을 꼭 만듭니다. 노무사님이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 싱킹으로 세션이 변경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노란색 포스트잇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써주세요. 그리고 공유하세요. 이러면 야, 그런 일도 있었어? 있었죠. 있으니까 썼겠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된 원인을 파란색 포스트잇에 쓰게 해요. 원인이 하나, 둘, 셋, 넷 붙게 되겠죠. 그리고 초록색 포스트잇에는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토론, 디자인 싱킹을 시킵니다. 아이데이션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빨간 포스트잇에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해줘요. 자, 직접적인 취업 규칙 변경까지 가면서 가장 필요한 제도를 이해도도 늘리고 마인드셋도 변화시키면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자세로 갈 수 있도록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영역과의 콜라보레이션, 요 영역을 또 얘기해 볼게요. 마찬가지 디자인 싱킹을 사용하는데요. 1빌리언 라이브즈라는 우리 CSR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우리의 회사 SAP의 기술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해결하는 그런 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요. 올해 3월에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무조건 첫 40분을 뮤랄 프로그램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디지털 교육 받고 그걸 바로 응용해서 아이데이션 하고 성과 창출까지 퍼포먼스까지 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구성을 했어요. 자, 근데 내가 뮤랄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온라인 세션이 있다고 했죠? 들어가셔서 뮤랄 기초편부터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로 선순환이 되고 자발적인 학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디지털 경험은 뭐냐면 우리가 환경이 급하게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너 당장 내일부터 변해. 우린 이런 제도를 도입할 거야. 이런 교육을 실시할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서서히 변할 수 있게 우리는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요즘의 활동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참여율보다는 인식률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매번 그냥 지속적인 포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한 달 동안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약 2주 동안 이런 행사를 했어요. 우리 사실 디지털 경험하는 거 되게 좋은 일이고 또 요즘 소통이 부족해졌으니까 일반 앱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젠픽이라는 오디션 앱을 활용해서 우리 한번 취미를 공유해 볼까? 이래서 한 달 동안 홍보하고 2주 동안 모집을 했더니 참여 영상이 38개, 영상 조회수가 4,200회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막상 보시면 에이 뭐 저거 취미생활 별거겠지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주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한번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식의 영상들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보다 동료를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 제주도 갔다 왔어요. 뭐였냐면 디지털 힐링 콘서트. 우리 SAP 직원만을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로든이라는 밴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음악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됐고요. 제가 가서 어떤 이음이 없다 보니까 그 커넥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서 MC도 보고 즐겁게 네, 소통도 하고 뭐 선물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라이브 스튜디오 네, 조회수 378회. 그래서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한번 주기도 했고요. 보시면 최근에 또 지난주였어요. 직원 타운홀 생방송에서 방탈출 게임 했습니다. SAP 본사에서 급하게 보내온 코드. 이거 다 줌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각 팀별로 뭐 10명씩 들어가서 25개 해서 250명을 운영했었고, 뭐 방탈출 같이 한 10문제, 15문제를 풀고 나오면 대기방에서 또 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도 만들었고, 끝에 보시면 캐치마인드 네, 이런 것도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그 뭐 화이트보드 사용해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업무와 관계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디지털 지수는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키실 필요는 없지만 이 디지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글로벌에서는 최근 투게더 어게인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또 공고를 했어요. 그냥 노래 듣고 악보 다운받고 노래 익혀서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면 우리가 뮤직비디오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참여를 해서 멋진 코로나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활동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데 디지털 경험들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것에 포커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디지털형의 선제적 시도. SAP도 역시 오늘의 컨퍼런스가 가상 디지털 컨퍼런스를 7월 달에 개최를 했고요. 훨씬 많은 118개의 세션이 안에 들어가 있었고 8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평소에 코엑스에서 몇천 명 대상으로 하던 컨퍼런스였는데 사실 디지털로 하면서 저희는 의심이 많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뭐 개인 아바타도 만들고 화면 보시면 로비에서 아바타를 이끌고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3D 화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캐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여러 회사들의 업체에 방문하시기도 하면서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런 스케줄에 따라서 오픈이 됐고요. 8일 동안 한 3,000명 정도가 이 디지털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효과성을 검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경험한 고객들 그리고 SAP 직원들은 한 단계 성숙된 그런 디지털 경험을 가졌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컬처 정리해보면요. 이제 아실 거예요.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게 코비드-19의 그냥 솔루션으로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보다 큰 미래적인 환경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재택근무 무슨 원격 근무 다 좋은데요. 장소는 변하지만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은 보다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의 방식이 아닌 공유의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개인 스케줄 관리,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HRD로서 이런 디지털 툴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셔야 되고요. 100%가 정확히 활용할 수 있어야 효율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냥 복지로만 인식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성과에 플러스 알파를 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100%로 디지털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영역, 어디는 온라인 영역이 좋구나라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믹스하셔서 그런 효율성을 구축하시는 게 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들 이미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 이번에 뭐 메신저라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SNS 이벤트 식당에 가보면 인스타그램 이벤트 하면 음료수 주세요. 먹방 유튜버 활용해서 홍보도 하세요. 배달 앱 사용해서 매출의 70%를 배달 앱으로 이용하세요. 덕분에 포장 용기도 개발이 됐습니다. 자, 우린 공공기관이라서 안 돼. 우리 제조업이라서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의 디지털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못하셨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원들은 이미 디지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SAP는 다양한 캠페인, 온라인 교육이나 회식 이런 것들 다 통해서요. 실제로 그 마인드셋 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어떤 목표보다는 과정들에 더 집중을 해서 지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단계인 리터러시에서 좀 자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루언시를 인재의 목표로 잡고 모든 계획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마인드셋, 행동의 변화, 그리고 강화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랙티스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신뢰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업무 투명성, 교육에 대한 툴 이런 것들 교육이 되셔야 되고 이 신뢰가 바탕을 가진 상태에서 가치의 공유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만들기 위한 소통과 협업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사실 디지털 HRD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디지털 HRD의 환경은 에듀테크로 그냥 각자 개성에 맞춘 많은 성과 창출로 이끄는 맵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긴급한 교육부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디지털 HRD는요. 우리 이제 이만큼 회복될 거야 라고 해서 예상을 기점으로 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교육은요. 가장 어려웠던 밑바닥을 기준으로 설계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되고 또 다른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실 이 디지털 컬처를 기반으로 한 많은 것들이요. 기존의 새롭게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출퇴근 시간 막 없어지죠?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보다 좀 온라인 교육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많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제도들이요. 무너지지 않고선 만들 수 없는 게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파괴하는 것이 핵심이라 꼭 오프라인에서 해왔던 많은 시작과 끝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강의도 꼭 50분이 되어야 될 게 아니라 20분이면 10분이면 5분이면 가능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어떤 제도를 파괴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HRD라면 항상 느끼는 이 마인드셋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회가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우리 환경들이 변해갈 텐데 이 제도나 기술 도입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당황하지 않도록 이 마인드셋 측면을 잘 먼저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팬데믹 상황 여러분들 고민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말 너무 힘이 들 정도로 고민을 하고 또 빠른 한 스텝 앞서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 장장 5개월을 지속적인 디지털 컬처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해보신 그런 일들일 것 같습니다. 올해 21년 전략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잘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SAP 코리아 오용석이었습니다.